지금 많은 한국 시민들에게 살기 좋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자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 잡으면 집값 오르는가로 귀결된다. 근데 이게 인플레 시대 때에는 어디에 집을 구해도, 특히 아파트 단지를 구입해도 대충 오르니까 그게 뭐 따질 게 없었는데, 이제 성장이 멈추고 있죠, 서서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서 오를 곳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핵심 지역 말고는 집을 사면 원래 값이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저 도쿄 유학을 했었습니다만 도쿄도 뭐 미나토구 같은 이런 핵심 지역 말고는 집값이 떨어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곤 하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살기 나쁘고 하지만 사기에는 좋은, 구입하기엔 좋은 곳이 강남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요즘에 여기 싱크홀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면산 산사태도 기억하실 거고, 굉장히 지형적으로 취약한 곳이에요. 강남 개발에 성공했던 이유가 여기 사람이 별로 안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기 척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배나무라든지 배추 같은 거 많이 길렀다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모래밭이라 그렇습니다. 물론치고 그런 지형적 핸디캡을 손대지 못한 채로 강남 개발을 밀어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강남 지역은 살기엔 나쁘다. 신도시가 집값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중에, 군포의 3본 같은데, 또는 부천의 중동, 부천이 약간 8, 90년대까지 조금만 빌라나 단독주택 또는 연립이 많은 곳이었는데, 도시를 엉뚱한 데 짓지 않고 딱 중심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이런 것들은 도시 기능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었죠. 군포 3본도 그렇죠. 군포가 보면은 공장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예전부터 있던, 그냥 오래된 동네라서 1920년대부터 있던 시장이 군포장이라는 장이 있어가지고 군포가 되는 건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점에 산기슭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동그랗게 만든 게 3본 신도시예요. 가보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건 이 3본이라 생각해요. 가보면 예쁩니다, 동네가. 단정하고. 또 이런 것도 성공한 사례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평촌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건데, 여기는 안양시 차원에서도 중심이 여기 1호선 라인이 있었어요, 서쪽에. 그래서 동쪽을 사실 버린 땅 같은 거였는데 여기를 균형 개발하는데 성공한 거다. 한편으로는 좀 가면 과천 정부청사 있는 곳이고 가면 서초구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강남의 확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강남 비롯한 서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가장 그래서 1기 신도시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라 그러면 사실 저는 평촌 신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교 분당은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문제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성남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게 판교가 직장이 많잖아요. 분당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직장인들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이천, 용인으로 넘쳐가는 거예요. 강남이 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만든 사례가 아닌 거죠, 사실은. 고향이 100만을 넘었고 성남이 100만을 못 넘었습니다. 집값만 보면 분당이 높잖아요, 고향 일산보다. 하지만 도시천에 봤을 때는 일산이 좋은 거예요. 적당한 가성비에 썼기 때문에. 근데 분당은 너무 올라버린 거죠. 판교도 한번 서판교 이런 데 보면은 전 세계 건축가들의 무슨 박물관이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예쁘게 잘 지었는데 일부 부유층을 위한 거지 이게 도시를 위하거나 전 국민을 위한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뭐 동탄 이런 데들 거의 전적으로 삼성전자를 위한 도시다 보니까 삼성 직원분들은 좋은 곳인데 삼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살 필요가 있나? 하긴 저는 너무 비싸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도시적 기능에서 봤을 때 좋은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도시는 집값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만 따져가지고 공장 없애버리고 산단 없애버리고 오피스 없애버리고 아파트만 지으면은 결국 그 도시는 결국은 무너져요. 올 봄에 시끄러웠던 9호선 지하 연장 구간, 명일동 싱크홀 구간이죠. 이때 기본적으로는 연약지반이거든요. 근데 연약지반에다가 9호선 연장 공사하고 지하로 하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 만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사실 서울시가 집안 지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디가 위험한지를. 괜히 집값 떨어진다는, 한국은 집값 종교가 크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고 있다가 이런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명확하죠. 여기 위험하구나. 신사동 5등급이에요. 거기 모래사장이었거든요, 여기. 2022년 강남 침수 있었잖아요, 경기 남부. 그때도 보면 환경부라든지 정부 부처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침수 위협이 있다라고. 근데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개 못하고 있다가 사고 후에 공개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벌써 2번 벌어졌어요. 지금 몇 년 사이에만.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다. 개개인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좀 더 빨리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개인적인 게 중요해요. 남들이 살기 좋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러 주로 여의도라든지 상암이라든지 많이 가는데 이쪽에 보면 작가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 중에 용인에를 사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군 얘기 많이 하는데 학군 평생 안 갑니다. 애 길러봤자 12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한국의 대학이 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대학을 잘 보내면 계급이 상승한다라는 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국이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그렇습니다. 언제 사회가 안정되면 계급은 점점 고착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애써 진출해가지고 전월세 살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소비층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 아예 유학 가버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학령기도 아마 점점 조건이 아니게 될 거다. 옛날에는 학원이 집값을 올렸잖아요. 일산의 후곡이라든지 강남의 대치 또는 개포 또는 노원의 상계 이런 데들, 학원가들은 그 지역에서도 집값이 낮은 데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좀 있다 보니까 길도 좀 나빠요, 그런 데들이. 그래서 보면 학원차라든지 학부차들이 한가득한 거죠. 맨날 난리 나는 게 그런 이유인 건데, 그게 한참 성장기고 아직 사다리가 있을 때는 길을 쓰고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값을 끌어올리는 기능을 학원이 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장기도 아니다, 중기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깎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특히 개포 대치의 미래가 어떻게 되건 좀 약간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강남이 됐기 때문에 확고하겠지만 앞으로와 같이 학원가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다.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은 서울 서남부 및 인천 부천을 전부 포괄하는 학원가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오른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노량진은 이제 사법고시가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거죠. 한때 워낙에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공무원 들어갔다가 퇴직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에 임금도 박봉인데다가 민원이라는 문제 너무 크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죠. 노량진도 약간 시들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이라는 거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학군 말고 좀 어떤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거의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나머지는 이런 산업들, 특히 주목받는 거는 조선업이죠. 거제나 영암 같은 곳들. 한때는 뭐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 2기 때. 이런 지역들은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요즘은 호황기죠. 근데 좀 우려하는 게 워낙에 산업이라는 게 성격이 바뀌다 보니까 포항이 요즘 문제거든요. 이런 포항제철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제철이 좀 문제가 많거든요. 2차 전지로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국에 또 밀려가지고 요즘에 좀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산업을 가지고 그 지역을 키우겠다든지 어떤 산업이 영원할 믿고 그쪽에 들어가는 건 위험 부담이 있다 생각해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탄광촌이죠. 한국에서 산업과 도시 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례가 요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찰이라는 곳입니다. 한반도 최초 일제 말기 때 만들어졌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때 별명이 팔도공화국이었어요. 전국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뭐 개가 10,000원 벌고 다녔다는 그런 데인데, 이때 와서 장사해 보려고 집 사고 했다가 이제 발에 묶여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탄광을 보시면은 반도체가 물론 상당히 우려할 거로 봅니다만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라. 안전성과 교통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파트만 집이라는 것만 버리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길 겁니다.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안전하고 교통이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그 동네 안에서 산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거나 할 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 단지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의 많은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뭐 강북구 이런 곳들은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에서 매력이 있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교통 문제에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